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남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문제와 이에 대한 인도의 보복 공격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양국이 공유하는 심각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내부 위기를 외부 갈등로 전환하려는 양국의 고도화된 전략적 계산의 산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 지도자들이 내부적인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외부와의 갈등이나 위협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위기 외주화 전략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198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난과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오폴도 갈티에리 정부는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무력 침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 시도했다. 초기에는 국민적 지지를 얻었으나 영국의 강력한 대응과 아르헨티나의 군사적 패배로 군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결과를 낳았다. 세르비아의 코소보 전쟁.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극대화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코소보 지역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외부의 개입을 민족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내 여론을 결집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나토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져 결국 밀로세비치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이후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과 국내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그는 쿠웨이트를 역사적으로 이라크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워 침공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인 공분을 샀고 다국적군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져 이라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결국 후세인 정권의 종말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위기 외주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국내적인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반발과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해 오히려 국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도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파키스탄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병력과 국방 예산을 자랑한다. 육군, 해군, 공군 전력 또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며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은 병력 규모나 재래식 전력에서는 인도의 열세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인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양국은 비슷한 수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면전 발발 시 상호 파괴라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파키스탄은 경제난으로 인해 군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인도 총선 결과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의 압승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모디 정부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경제 성장과 인프라 확충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은 상당수 유권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민심의 변화는 야권 연합의 약진으로 이어지며 모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모디 정부는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활용했던 대외 강경 노선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내부 여론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을 직접 겨냥한 신두르 작전을 감행하며 국가 안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는 인도 정치에서 익숙하게 관찰되는 민족주의 동원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국내 문제에서 돌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파키스탄 역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총선을 통해 민주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막강한 군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임란칸 전 총리의 PTI는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 상징 사용 금지, 주요 후보들의 자격 박탈 등 군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결국 세바지 샤리프 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군부의 묵인과 비호 아래 권력을 장악했다. 파키스탄 군부는 오랫동안 외교 및 안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며 인도와의 지속적인 대립 구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법을 활용해왔다.
이번 충돌 역시 군부가 내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인도와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킨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가 양국 간의 마지막 남은 신뢰의 상징과 같았던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보다는 통제 가능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면서도 최대한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인도의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수사를 동시에 구사하는 양국의 복합적인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충돌에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제한적 충돌 후 긴장 상태 유지. 인도의 제한적인 보복작전 이후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국경 지역에서 산발적인 교전과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모두 전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이 확전 방지에 중요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과 외교적 압력이 강화되면서 양국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유사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둘째, 국지전 발발 및 확정 가능성. 인도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거나 파키스탄의 도발이 지속될 경우 양국 간의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발발할 수 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교전이 양국군의 전면적인 개입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이 늦어지거나 양국 내부의 강경론이 우세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수준의 인명피해와 지역 안보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3. 국내 정치 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모두 내부적인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대외 정책의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포용 정책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파키스탄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민주적인 세력이 강화될 경우 양국 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양국 간의 오랜 역사적 갈등과 뿌리 깊은 불신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정치 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는 당분간 불안정한 공존 상태를 유지하며 내부 정치 상황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거나 완화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라는 파괴적인 억제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양국 스스로가 내부 문제의 외부화 전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전쟁 등으로 핵겨울이 닥치더라도 이를 견디고 인류 문명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이 핵전쟁 거대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등으로 지구의 대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최근 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등의 생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가장 끔찍한 상황이 닥쳐도 지구 어딘가에는 생존자들을 위한 공간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 국가들이 위기에 가장 잘 적응하면서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 모두 농업 생산이 활발할 뿐 아니라 방사능 낙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북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다. 호주의 특장점은 바로 식량이었다. 연구진은 호주의 식량 생산 여력은 어마어마하다며 자국 인구 외에 수천만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가 닥치면 식량난도 덩달아오는 만큼 호주의 식량 생산 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사회 기반 시설과 막대한 에너지 자원, 충분한 의료 보장, 국방 예산 등이 호주의 강점으로 꼽혔다. 다만 영국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여서 핵전쟁 시 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런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비핵화 상태를 유지해온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에서 특히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핵겨울의 여파로 햇빛이 차단되고 지구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뉴질랜드 사방을 둘러싼 대양이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식량 생산 여력 역시 호주와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국민이 먹는 식량의 몇 배를 수출하는데 핵겨울이 장기화되고 세계 곡물 생산량이 61% 줄어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뉴질랜드의 약점으로는 취약한 안보가 지목됐다. 또 연료 정제 시설이 없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디젤과 기계류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이 갑자기 막히면 정도에 따라 사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